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이야기입니다. P4에서부터 하이브리드 팹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이 P5는 정말 AI 전초 기지로 건설 공사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현장 근처를 지나가 봤는데 CDC 물류센터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났습니다. 공사 속도를 내면서 P5에 과연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생산이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변수는 TSMC가 병목 현상이 현실화됐습니다. 28년까지 풀부킹 모든 그 계약이 그 라인의 계약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파운드리 업계들이 삼성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P5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5, 팹1, 그 다음에 P6가 이제 팹2라고 그랬죠. 구축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당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물산한테 뭐 그냥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1년을 당기라, 몇 개월을 당기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TSMC의 병목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삼성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P5가 그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구조적인 현상하고 현장 흐름과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TSMC가 28년까지 사실상 풀 부킹,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아주 심각한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플러스 HBM의 결합을 하는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 P5 이름이 바뀌었죠. P5, 팹1, 팹2 이렇게 됐죠.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통합을 전쟁 기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파운드리하고 플러스 패키징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핵심적인 트리거 방아쇠가 됐죠. 그래서 HBM4의 베이스 타일을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금융위원회에 올라있던 그 도면입니다. 이게 원래 P5고 이게 P6인데 P5, 팹2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삼성이 이렇게 이름을 바꾼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시장 구조는 TSMC 혼자라 다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운드리, 그러니까 팹리스 반도체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이 맡길 회사가 지금은 거의 TSMC 혼자 만들었는데 삼성은 지금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SMC가 사실상 독점을 했지만 현재는 AI 수요가 넘침으로 해서 TSMC 혼자서는 절대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신문 기사를 보니까 28년까지 사실상 풀 부킹이다. 병목이 확정됐고 고객사들이 이제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TSMC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푸시 산업에서 풀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푸시 산업은 뭐냐면 이게 메모리 업체들은 이거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스펙에 맞춰가지고 뭐 DDR4, 5 이런 것들을 그냥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게 그게 이제 푸시 산업이었는데 풀 산업은 뭐냐면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D램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평택 캠퍼스 P5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평택 캠퍼스 P5는 트리플 팹입니다. 3층 구조입니다. 지금 용인에서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도 3층입니다. 그래서 P5, 팹1, 팹2에서 총 12개의 클린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삼성의 최초의 이런 구성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라인을 고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클린룸이 12개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1에는 뭐 메모리, 낸드 이렇게 아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만 이제 만들고 또 적당한 이제 그 껍데기가 거의 끝나면은
안에 이제 내부 크림룸을 만드는데 그때쯤 돼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메모리만 아니죠. 파운드리만 아닙니다. 둘째 다 돌리는 거예요. 흔히 혼합팩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팩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P4에 페이지 1 보도 보면은 처음에는 메인 팹으로 해서 낸드 플래시를 생산을 하려다가 그것도 길이가 한 300m 됩니다. 그것도 반 딱 잘라가지고 반은 원시 디램, 반은 낸드 이렇게 하이브리드 팹. 그래서 P4H, 그 H가 하이브리드 팹입니다.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여기다 사이트 하나 올려놓은 거는 쉘 퍼스트 전략인데 이게 대략 한 23년 23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먼저 짓는 거예요. 껍데기를 먼저 지어 놓고 안에 크림룸을 이제 뭐 그 본격적인 건 손을 안 대고 대충 하죠. 그리고 그때 맞춰 가지고 디램이 지금 많이 팔린다, 파운드리를 한다, 그러면은 장비를 넣고 반도체를 돌리는 그런 쉘 퍼스트 전략을 세웠었죠. 왜 중요하냐면 고독 달팽이 스타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수요에 따라서 공장 성격을 바꿔버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 DS 부분의 경계원 대표가 늘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HBM이 부족하면 메모리 라인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GPU, 그 다음에 ASIC이 부족하고 또 파운드리 물량이 또 많다 그러면 파운드리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반도체 공장의 개념을 깨는 구조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벌써 2022, 23년도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죠. 여기도 이제 그 제가 기사를 하나 링크를 걸어놨는데 원 팹이라 그래서 1년에 하나씩의 새로운 공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3년 10월부터 슬로우 다운하고 24년에 셧다운하면서 24, 25년에 팹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부분에서 공개한 1년에 팹 한 곳을 신설하겠다, 원이어 원 뉴팹 전략을 22년에 이렇게 경기원 대표가 세웠었죠. 그런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됐던 거죠. 만일 저 전략대로 했더라면 삼성이 지금은 팹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크림룸을 먼저 짓고 수요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체화한 거죠. 항상 삼성이 적자를 보는 그때도 현금성 자산이 90조 이상이 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22, 23년에 슬로우 다운, 셧다운 이런 것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삼성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80%를 넘어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죠. 턴어라운드는 뭐냐면 적자 구조에서 흑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24년도 하반기에 50% 이하 콜드 셧다운 했죠. 콜드 셧다운은 전기가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뚜껑비집을 내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가동률이 80%에 근접을 하고 이제 고정비 구조상 이제 손익분기점을 거의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올 뭐 하반기에는 1,600억 정도의 흑자, 내년에 1조 8천억 정도의 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스다이가 이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HBM4의 구조의 핵심은 디램 스택이죠. 그리고 원시 디램을 12단으로 쌓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베이스다이예요. 로직다이, 버퍼다이라고 하죠. 이 파운드리 공정으로 해야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다이를 누가 만드냐?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물량이 있잖아요. 내부 물량이 있는 거죠. 핵심 구조는 뭐냐면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이 이제 증가하죠. HBM도 보면은 엔비디아, AMD,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손님이 지금 줄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HBM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베이스다이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의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완벽한 선순환 내부 마켓이죠.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죠. 내부 마켓이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는 적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 P4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페이지 1은 HBM4용 원시 디램 와 낸드가 이제 같이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팹입니다. 여기입니다. P4H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페이지 2는 원래는 파운드리 라인이었는데
HBM용 원시 DRAM으로 라인이 전환이 돼서 지난 3월 13일 날 도면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올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페이지 3는 제가 방송한 대로 이미 DRAM 생산을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4는 지금 내부 마감 공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동 예정입니다. HBM4용 원시 DRAM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게 P4입니다. P4인데 여기는 이제 2층으로 해서 클린룸이 4개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생산이고 이것도 가동 생산에 들어가 있고 이거 지금 마감 공사 중입니다. 올해 한 6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것들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 FFU라든가 GCU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동이 시작이 될 거고 페이지 2는 3월 13일입니다. 그때 AFC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D램으로 이제 제품을 바꿔서 지금 마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은 파운드리를 검토를 하다가 메모리로 전환했죠. 페이지 2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HBM 중심으로 재편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P4의 클린룸이 4개인데 4개 중에 1개 중에 반,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그것만 낸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 원시 DRAM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 캠퍼스 P5의 현재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마 하반기부터 클린룸을 위한 내부 마감 공사가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를 이제 발주를 주고 반입 일정을 조율을 하겠죠. 속도는 확실히 땡겨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P5에서 골조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여기에 벌써 2단이 올라가죠. 2층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미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시간 잘못돼 이 길 앞에 그냥 빽빽하게 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사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신호는 공장 용도를 확장을 안 합니다. 먼저 껍데기를 지었습니다. 쉘퍼스트를 합니다. 이유는 수요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야 할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삼성의 전략 변화는 수율 싸움에서 구조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 삼성의 약점이 수율이라든가 고객 신뢰가 얻지를 못했죠. 그래서 현재 전략은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전략의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HBM 플러스 파운드리가 결합이 되죠. 엔비디아의 구조 그대로 대응을 해주는 거죠. 멀티팹 구조죠. 평택하고 미국의 테일러 팹, 그다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그런 하가 있죠. 혼합 생산 P5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응을 해서 어떤 반도체를 만들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덕 달팽이 한 줄 정리를 보면 삼성은 공정이 아니라 생산 구조로 싸운다는 얘기죠. 자, 요 동영상도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P5 지금 여기 골조가 칼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고 요거는 남서포트, 요거는 복합동, 그리고 여기 길게 보이는 이 부분은 북서포트, 여기는 메인 팹입니다. 아주 엄하게 긴 그 거리입니다. 팹의 전체 길이는 대략 한 1km만 보고 본 팹은 661m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터질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빅테크 다변화가 시작이 됐죠. 브로드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공통 흐름은 TSMC 파운드리만 쓰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업체들 전부 다 TSMC에다가 파운드리 발주를 줬었어요. 근데 테일러 팹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면 미국 생산하고 고객이 확보가 됐죠. 이미 테슬라. 그리고 평택의 P5가 본격 가동 시점, 그러니까 대략 28년 하반기입니다. 9월로 지금 얘기됐는데 아마 땡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의 P4는 HBM 생산 기지가 되고 평택의 P5는 AI 반도체 통합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덕 달팽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TSMC의 병목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고 공급 체계가 붕괴됐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 파운드리로 생산할 회사가 없어요. TSMC 아니면은 인텔, 삼성인 인텔은 지금 굉장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TSMC의 풀부킹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공장은 바로 평택 P5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독 달팽이의 최종 한 줄입니다. 평택 P5는 공장이 아니라 삼성이 AI 시대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전략 무기, 전초 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